지난주 저에게 63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정상적인 검사 결과와 40대 수준의 BMI, 그리고 말 그대로 넘치는 건강함을 가지고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헬스장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달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매일 흰쌀밥을 먹고 탄수화물을 전혀 줄이지 않았음에도 1년 만에 15kg을 감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과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비만율을 자랑하는 일본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치가 있습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일본인의 비만율은 약 4.5%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짠 음식, 가공식품, 배달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 때문에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복부지방과 심혈관 질환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비밀들 중 어느 것도 새벽 5시에 일어나거나 힘들게 굶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 번째 비밀, 즉 차를 마시는 방법은 그 이면의 과학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호성 의사이고 오늘은 일본인들이 60세 이후에도 체형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실천하는 5가지 작은 습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생활을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작은 변화입니다. 일본인은 왜 다를까요? 5가지 비밀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일본인이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약 84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일본인은 가장 긴 건강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연구했을 때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극단적인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지 않습니다. 혹독한 식이요법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반복되는 5가지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2021년 예방의학 저널에 따르면 이 작은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끔씩 하는 큰 노력이 아니라 60세 이후에도 체형과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강도 높은 헬스장 운동 한 달로 살을 빼려다 포기하는 것은 한번 대청소를 하고 그 다음 석 달 동안 방치하는 것으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가볍게 청소한다면 어떨까요? 지나친 노력 없이도 집은 항상 깨끗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인의 철학입니다. 첫 번째 비밀, 하라하치부, 80% 법칙. 첫 번째 비밀은 하라하치부라는 개념입니다. 배가 80% 찼을 때 먹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많은 한국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우리가 실제로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배가 빵빵하게 찰 때까지, 허리띠를 늘려야 할 때까지 먹습니다. 일본인은 배가 아직 약간 허기진 느낌이 들 때 멈춥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위가 뇌에 배불러 신호를 보내는데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뇌가 인식하기도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과 차가 실제로 멈추는 순간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다면 무언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오사카 대학교의 연구에서 하라하치부를 1년간 실천한 60세 이상 1000명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그들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하루 평균 300kcal를 덜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300kcal면 1년에 약 15kg 감량과 맞먹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극단적인 식이요법도 필요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의 환자 김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숟가락과 포크 대신 젓가락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젓가락은 큰 한 입을 계속 떠넣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천천히 먹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더 작은 그릇을 사용하고 한 번 씹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그녀를 자연스럽게 80%에서 멈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80%에서 멈출 때의 놀라운 점은 배가 빵빵하게 찬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볍고 편안하며 중요한 것은 식사 후 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낮잠을 자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것은 과식했기 때문이며
모든 에너지가 몸을 활성화하는 대신 소화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 녹차. 하지만 올바르게 마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녹차입니다. 아, 녹차는 이미 알아요. 저도 가끔 마시거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인들이 녹차를 가끔 마시는 방식으로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종류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온도로 마십니다. 녹차에는 EGCG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이름은 매우 복잡하므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EGCG가 몸속의 지방연소 스위치와 같다고만 아시면 됩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이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게 도와주며 특히 복부 지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완고한 복부 지방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EGCG는 너무 높은 온도에 의해 파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끓는 물, 100도씨로 녹차를 우립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일본인들은 녹차를 약 70에서 80도씨로 우립니다. 풍미를 추출하기에 충분히 뜨겁지만 EGCG를 파괴할 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채소를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모든 비타민이 사라집니다. 2021년 교토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르게 우린 녹차를 하루 3잔 마시면 석 달 안에 내장 지방, 즉 장기를 감싸는 위험한 지방이 12% 감소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차를 마신 것만으로 말입니다. 12%면 허리 둘레 약 5mm 감소입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과 오후에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인 후 우리기 전에 약 5분 동안 식혔습니다. 그녀는 제게 흥미로운 것을 말해주었는데 더 이상 간식이 당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녹차는 또한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잔의 차로 두 가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녹차 맛이 싫으시다면 일본인들은 종종 레몬 몇 방울을 첨가합니다. 레몬은 맛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레몬의 비타민C가 몸이 EGCG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작은 팁이지만 효과는 2배입니다. 세 번째 비밀, 이키가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 세 번째 비밀은 식사나 운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일본인에게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철학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과학은 이것이 체중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손자와 놀기, 정원 가꾸기, 다른 사람에게 기술 가르치기 등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몸은 코르티솔을 적게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복부 지방이 축적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코르티솔을 몸속의 지방 저장 스위치라고 생각해보세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위치는 항상 켜져 있어 덜 먹어도 지방이 계속 쌓입니다. 2022년 한국연세대학교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800명을 2년간 추적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2.3포인트 낮은 BMI와 28% 낮은 코르티솔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덜 먹거나 더 운동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뿐입니다. 김 씨는 매주 이웃들에게 김치 담그기와 전통 음식 만들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키가이를 찾았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는 날에는 기운이 넘치고 간식이 당기지 않으며 잠도 더 잘 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을 때 몸은 더 잘 기능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정원 가꾸기일 수도 있고 글쓰기, 손자와 놀기, 서예 연습, 악기 배우기, 혹은 단순히 동네 친구들과 아침 산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찾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을 갖는 것에 놀라운 힘입니다. 네 번째 비밀, 식후 산책. 네 번째 비밀은 일본인들이 산포라고 부르는 습관으로 식후 가볍게 산책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점은 빠르게 걷거나 멀리 걷는 것이 아니라 매 식사 후 천천히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걷는다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에게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고 이것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점차 인슐린 저항성과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중장년층의 주요 건강 우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한국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는 아침에 30분 한 번 걷는 것보다 식후 혈당 피크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걷는 것입니다. 김 씨는 점심과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았고 걸음수나 소모 칼로리를 추적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밖으로 나가 공기를 마시고 몸을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몇 주 후 밤에 잠을 더 잘 자고 소화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식후 걷기 습관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운동이 아닌 휴식 시간으로 여깁니다.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화원을 바라보거나 단순히 마음을 쉬게 합니다. 걷기가 의무가 아닌 즐거움의 원천이 될 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비밀,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기. 마지막 비밀은 너무 단순하게 들리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천천히 집중하며 먹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먹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서 먹지 않으며 서두르면서 먹지 않습니다. 영양과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 식사라고 부르며 그 효과는 단순히 덜 먹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뇌가 식사에 완전히 집중할 때 위에서 뇌로 전달되는 포만감 신호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이는 과식하기 전에 배가 부르다는 것을 더 일찍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천히 먹고 진심으로 한 입 한 입을 음미할 때 뇌는 만족감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이것이 일본인들이 흰쌀밥, 된장국, 약간의 채소, 작은 생선 조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식사를 즐기면서도 진정으로 배부르고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반면 우리는 때로 많이 먹어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김 씨는 식사 중에 휴대폰을 끄고 소파에 앉거나 서서 먹는 대신 식탁에 앉음으로써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했지만 일주일 후에는 음식의 맛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더 빨리 배부름을 느끼며 식사가 매일 진심으로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5가지 비밀을 모두 결합하기. 하루 일과의 예. 그렇다면 이 5가지 비밀을 일상에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15kg을 감량하고 20년 만에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김 씨가 실천한 것을 바탕으로 한 하루 일과 예시를 공유하겠습니다. 오전 7시에 분명한 이키가이를 갖고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웃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거나 손자와 전화통화를 할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 한 공기, 달걀, 삶은 채소, 그리고 가벼운 두부 된장국으로 균형 있게 먹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고 80%까지만 먹습니다. 그 후 아파트 단지 주변을 10분간 가볍게 걷습니다. 오전 10시에 약 75도씨로 우린 녹차 한 잔을 마십니다. 앉아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마십니다. 오전 12시 점심은 균형 잡힌 한식판으로 먹습니다. 절반은 시금치, 참기름 무침, 겉절이 김치, 각종 나물 등 채소로, 4분의 1은 조림 고등어나 두부구이 등 단백질로, 나머지 4분의 1은 밥입니다. 젓가락으로 천천히 휴대폰을 끄고 80%에서 멈춥니다. 그 후 15분 걷습니다. 오후 3시에 두 번째 녹차 한 잔을 마십니다. 이 시간이 예전에 김 씨가 간식이 당기던 시간이었지만 녹차 덕분에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는 구운 생선, 삶은 채소, 약간의 밥으로 가볍게 먹습니다. 80%에서 멈추고 동네를 10분 걷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로리 계산도 없고 헬스장도 없고 혹독한 식이요법도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5가지 작은 습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날씬해지고 더 건강해지며 더 활기차게 됩니다. 김 씨가 제게 말하길 가장 좋은 것은 저울 위의 숫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프지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나고 숨차지 않고 계단을 오르며 지치지 않고 손자와 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5가지 비밀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더 날씬한 몸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 말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의학을 실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작은 변화들이 매일 반복될 때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달 동안의 극단적인 노력 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꾸준하며 지속 가능한 행동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사는 방식이며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인 이유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제 도전 과제입니다. 이 5가지 비밀 중 하나, 단 하나만 선택해서
30일 동안 실천해보세요. 하루아치 부일 수도 있고 식후 산책일 수도 있으며 매일 녹차 마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하나만요.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30일 후에는 또 다른 습관을 추가하세요.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본인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80%를 넘겨 먹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을 건너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에는 실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헬스장 없이도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추천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비밀들 중 어느 것이든 시도해보셨다면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호성 의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